여러분 모두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의 방송에 주목해주세요.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한다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방법을 통해 귀촌 후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네,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운이 좋게도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쉽게도 IMF로 인해서 형편이 좀 어려워지게 되었지만 또다시 운이 좋게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큰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옆집과 앞집 그리고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던 모든 어른들은 자수성가형 부자였었고 삶의 습관이나 태도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책에서 봤었던 그런 내용들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게 아니라 10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 이웃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운을 얻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만 쫓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자들과 함께 알고 지내면서 제가 배웠던 세 가지 원칙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삶에는 가정, 경제, 신념 이 세 가지 밸런스를 가지고서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진짜 돈 버는 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쵸.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효자가 되죠. 애도 낳고 난 다음에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은 함정에 빠지게 돼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만을 바라보게 되나요? 그렇죠. 돈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다가 플러스로 장사를 한다거나 투잡, 쓰리잡을 잡게 됩니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세 가지 밸런스가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사람의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돼 있는데 돈을 추구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나머지 가정과 신념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 같네요. 부자들 역시도 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적인 자유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시간 일해서 벌 거를 10배를 벌기 위해서 10시간을 일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바로 밸런스였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에 좀 치중하고 나머지는 조금 희생하고 포기했다가 이걸 얻은 다음에 그 두 가지도 세워나가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약간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죠? 네. 근데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아빠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에 계속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그 아빠를 어색하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되면 평소에 뭐 취미를 나눈 것도 아니고 평소에 생각을 나눈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 시간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대가 없기 때문인가 보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를 7가지로 또 다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붕괴돼도 나머지 세 가지 모두가 붕괴될 수 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너무 과하게 추구할 경우 세 가지가 모두 붕괴될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골고루 추구할 경우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다. 듣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약간 삼각대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균형이 카메라 맞지 삼각대, 않으면 네, 그렇죠. 세워질 수가 없는, 무너져버리는. 네 번째,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추구하고 있다. 다섯 번째, V3 원칙에서 경제, 즉 돈만 가지고 나머지 두 가지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여섯 번째, 가정, 경제, 신념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연결된 것도 아니다. 일곱 번째,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외국에서는 어떠한 제가 계약을 하는데 가족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 업무의 성과를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은 희생해야 되는 걸로 많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제 돈 벌 수 있냐? 그렇죠. 부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가정과 경제와 신념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될까요? 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부는 많다는 거고요. 부자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죠. 꼭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딸부자. 그렇죠. 딸부자, 시간부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귀촌을 하고 나서 추구하는 바가 바로 시간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맞죠? 그렇죠. 네, 그럼 바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개념이 약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잘 다니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내 시간과 가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쓰는 방법보다는 적게 일하더라도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고부가가치의 일이죠. 효율을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들어가는 가정. 도대체 가정, 왜 가정은 중요할까요? 사실 가정은 되게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가장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충만한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더 많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현시킬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내 편.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가정은 등한시 됐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롤 모델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약간 고정관념이 생겨버렸나 보다.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부끼리 몇 시간을 대화를 해야 되는가? 하루에 4시간? 네, 하루에 4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아요. 집이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같이 그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하다는 뜻인가? 다들 집에서 잠만 자고서 나가는 거죠. 왜냐면은 대화가 많지 않으면은 집이 되게 썰렁하고 어색하잖아요. 그만큼 가정의 대화는 중요한 거죠. 자꾸 어디로 나가고 싶고. 집이 불편할 경우에는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TV를 켜놓고 식사를 하게 되죠. 할 말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개개인의 멘탈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 그리고 만족감, 안정감은 남한테 얻을 수 없어요. 가족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뭐죠? 딱 3가지예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 첫 번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불편하거나 불행하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은 공감대를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여태까지는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약자는 누르는 게 많았어요. 항상 억울했고요. 위와 아래가 분명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걸 수평으로 맞추는 거예요. 9개월 된 우리 은하 역시도 똑같이 한 표. 그렇죠, 한 표. 그래서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거나 했었을 때 바로 그 자리, 그 날에 함께 푸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뭐 은하가 대학을 가기 싫다 그러면은 그래 가지 마라. 안 돼. 아빠가 뭐 했었으니까 너도 그거 해. 혹은 아빠가 그걸 못 했었으니까 넌 그거 해야 돼. 기준 가지고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든다면은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책임과 의무는 모두가 공동으로 진다. 이제 은하가 돌이 끝나면 이제 걸어 다닐 텐데 자기가 바닥에 물을 떨어뜨렸다면은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닦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려줘야지.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모이기 시작하면은 일단 엄마가 덜 힘들어요. 엄마가 가정에서 힘들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이지. 그렇죠. 가사 노동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안 하면 티가 나는데 하면 티가 안 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가사 일이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쵸. 다른 영상 많이 보셨죠? 저 요리 잘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한다든지 은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요리를 한다든지 그쵸. 짜파게티 말고. 인스타트 안 돼요. 그리고 소속감이나 이런 것도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 설득과 이해로 결정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만장일치 제도하고 되게 비슷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억울한 사람도 없고 같이 모두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동의를 한 다음에 이주하는 거니 불만이 없겠지. 그럼 이제 쉬운 예 정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3가지가 나왔는데 이 3가지의 가장 큰 핵심은 대화와 공감입니다.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 쌓인 시간이 많아야 돼, 서로 간에. 그래야지만 공감해 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생기고 어색하지 않고 대화를 더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대화가 더 풍성해지고. 저 역시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은하가 돌 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아빠도 함께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단절되면 나중에 한꺼번에 풀어내기는 진짜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차근차근 다 같이 해나가야만 하는 일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시한 이 3가지를 지키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큰 효익이 또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째, 선택 장애가 없어집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할 때 항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한 표를 행사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잘 안 됐을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은 가족 구성원들이 위로를 해주고 같이 함께 해결해주니까. 그 선택 장애가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항상 완벽한 것을 선택하고 싶으니까. 부모님이 완벽한 선택을 해줬으니까. 두 번째, 결단력 결여가 해소됩니다. 음식 같은 거 못 고르는 거 선택 장애예요. 결단력이 없는 거는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 뭐 학교를 고른다거나 결단하고서 빨리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냥 그걸 유지할 뿐 그런 결심을 하기가 어렵다. 네. 그런 거구나. 왜냐면 자기가 골라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패해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만 하다가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구나. 그러면. 무서우니까. 세 번째, 의존증이 없어집니다. 뭔가를 할 때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계속 부모님을 바라보는 거죠. 부모님 연세가 있잖아요. 그쵸. 예, 최대한 자립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님은 내 자녀가 독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키워준 거잖아. 그 방법이 과거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독립을 못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사회 문제가 한국보다 20년을 빨리 오게 되는데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나이가 이제 50대에 진입했답니다. 그냥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력을 키우고 그리고 공동의 책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존적이지 않은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부모님의 역할이 그걸 수 있겠네요.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아이의 잠재력을 발현해주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것? 응원이란 개념도 괜찮죠. 지켜봐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 네. 넘어졌을 때 위로해주고. 네. 다시 할 수 있어. 화이팅! 다시 해보자. 목표를 대신 정해주지 않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꼭 돈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벌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구축하게 되면은 아이는 부모와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신이 가정을 이뤘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의 개념이 한국에서는 익숙하진 않아요. 현 사회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을 때 설계도에 따라서 그 집이 완성되듯이 이 부의 3원칙 역시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이 방향대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3가지 원칙 중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원칙인 진정한 돈의 개념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